안녕하세요. 안본격 애니메이션 제작소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감독은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무슨 일을 할까? 애니메이션 감독이 하는 일은,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보통 다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연출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근데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애초에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감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적어도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어떤 게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그런 계단을 하나씩 밟아 나갈 수 있겠죠. 일단 감독이 하는 일은 연출이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연출이랑 똑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책임이 들어감. 여기다 플러스구나. 책임. 연출이랑 하는 일은 똑같은데 대신에 이제 책임지는 일이 생기는 게 감독이죠. 그러니까 총책임자예요. 총책임자. 예를 들어서 뭐 스케줄이 빵꾸가 났다. 스태프들이 다 도망을 갔다. 그럼 어떡하냐? 감독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냐? 감독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계자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뭐 책임지고 사퇴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책임이 있는 것뿐이지 하는 역할은 연출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연출이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보면 뭐 콘티 짜는 일이 있겠죠. 콘티 짜는 일이 있고 그리고 뭐 이후 발생하는 과정을 체크, 연출 체크라고 하죠. 를 하는 일. 뭐 거의 이 정도인데 보통은 연출이 콘티를 짜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제일 좋은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콘티만 따로 짜는 사람이 있고 연출이 체크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솔직히 정말 호흡이 맞지 않는 이상은 개판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뭐 연출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 되는데 흔히 TV 애니메이션 있죠? TV 애니메이션은 매주 방영되잖아요. 한 달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가 있는데 거진 한 달 꽉은 안 걸리고 뭐 한 20일에서 30일 뭐 이 정도 걸려요. 이 1화를 만드는데 1화 그러니까 20분이죠. 20분짜리를 만드는데 20에서 30일이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 요쯤이나 돼야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제작을 이렇게 해 나가겠죠. 이러면 근데 매주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팀, 여기는 B팀, C팀, D팀이 있고 이제 다시 얘들이 뭐 A팀, B팀, C팀, D팀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TV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한 팀이 전부 다 하지 않고
뭐 보통 세네 팀, 뭐 많으면 다섯 팀 정도가 이렇게 동시에 움직여요. 동시에. 시로바코 보셨으면 알겠는데 나오죠. 뭐 미야모리도 있고, 벌써 이름을 다 까먹었네. 에리카인가? 걔도 있고, 사고 치는 애도 있죠. 걔도 있고, 막 제작 진행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리고 걔들이 각각 담당 화수가 있죠. 뭐 2화 담당, 3화 담당, 4화 담당. 그러니까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팀이 나눠져 있고 또 그로스라고 있어요. 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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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스가 뭐냐면 하청인데, 보통 이 하청은 뭐 이 작화를 이렇게 얘한테 부탁하고 배경을 얘한테 부탁하고 뭐 이런 의미의 하청도 있는데, 그로스 하청은 뭐냐면 이 한화 있죠. 이 한화를 통째로 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데 이게 세 다섯 팀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가 바빠서 지금 두 팀밖에 없어, 우리 회사에. 그러면 팀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자라는 팀을 대신해서 아주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청을 맡기는 거죠. 그럼 얘들도 뭐 이제 다른 애들한테 일을 뿌리겠죠. 하청을 하겠죠. 뭐 시로바코에서는 어디냐, 타이타닉이던가 거기다가 그로스를 날렸다가 거하게 말아먹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시로바코에서도 보면 감독이 있는데 또 연출이 따로 있죠. 그 안경 낀 연출이랑 주근깨 있는 좀 살찐 연출이랑 두 명이 있는데 실제로는 세 명이죠. 세 명인데 그 시로바코 홈페이지 가보시면, 시로바코 한번 가볼까? 지금 시로바코 그 작중 내에서 뭐 있었던 스케줄표, 뭐 실제 시로바코 제작팀이 쓴 게 아니고 그냥 설정상에서 쓰였던 표, 이런 걸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예고, 이건 엑소더스죠. 엑소더스에서 썼던 스케줄표인데 여기 보면 나와있어요. 콘티를 누가 짜는지. 보면 감독 콘티 A, B, C, D. 이건 또 콘티 짜는 사람이 따로 있네요. 따로 있는데, 근데 시로바코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연출들이 다 짜죠. 네, 연출들이 짰어요. 연출 A, B. 이 둘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시로바코 작중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고, 실제로는 두 명이 더 있어요. 세 명이 더 있나? 세 명이 더 있죠. 연출이 5명 있죠. 연출 5명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ABC 2명, ABC 2명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세 팀에서 5팀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5팀을 전부 다 감독이 담당할 수가 없거든요. 감독이 전부 담당할 수 없으니까 감독 플러스 뭐 4명 해서 이 5팀을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제일 좋은 건 시로바코를 보시면 아는데, 그것만 봐서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언급해 드리는 거고요. 이걸 알고 봐야 시로바코도 도움이 되는 건데,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시면 그렇게 뭐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딱히 공부는 안 될 거예요. 시로바코 가지고 뭘 알고 봐야지. 보면 시로바코에서 감독이랑 연출들이랑 이 연출 회의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작품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감독이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감독 플러스 연출 4명, 이 5명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1화에서는 뭐 엄청 액션이 화려하고 뭐 이랬는데 2화에서는 갑자기 막 멜로 느낌이 나더니 3화에서는 막 개그가 빵빵 터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니까 감독이 자기 생각을 전해주죠. 나는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 연출가들은 그 감독의 생각에 맞춰서 이제 연출을 하게 되겠죠. 그냥 감독 대신 해주는 느낌이죠. 말 그대로 내 일을 한다기보다 감독 일을 대신 해주는 게 내 일이라는 느낌이죠. 뭐 좀 말 이상한데 그렇게 되는 거고, 다시 정리하면 감독 이꼴 연출 플러스 책임, 이거 연출은 콘티 플러스 체크가 되는데, 콘티부터 가죠. 콘티는 각본가가 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 설계도라고 하죠. 설계도 전체 작품 전체의 설계도 이꼴 콘티를 짜게 되는 거예요. 작품 전체가 아니라 컷 하나에 1컷의 설계도는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이고 전체의 설계도는 콘티예요. 를 짜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걸로 예를 들게요. 이 컷을 예로 드는데, 뭐 시나리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숲속에 있는 주인공 발소리를 듣고, 인기척이라고 하죠. 인기척을 듣고 돌아봄 이라는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제 막 고민을 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겠죠. 이 캐릭터가 있는데 인기척이 들려서 고개를 돌아봄 이라는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콘티로 짜겠죠. 콘티에 뭐 컷 2번 여기 설명을 써야죠. 숲속, 그리고 여기 SE 뭐 바스락 소리가 나고 캐릭터가 있고, 이제 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바스락 돌아보고 뭐 한 4초 이렇게 쓰면 안되지. 4 플러스 00, 그러니까 타임워치로 재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시로바코에도 보면 연출 책상에는 항상 타임워치가 있을 거예요. 그 에피소드에서도 나오죠. 이 대사 말하면서 타임워치로 재는데, 그 안경 낀 애가 대사를 말하면서 재는 놈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러고, 그 죽은 깨는 반대로 머릿속으로만 대사 시간을 재는 놈을 난 이해할 수 없다 하는데, 타임워치로 재면서 해요. 이것도 중요한 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6초짜리 씬을 찍기 위해서는 6초만 있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 녹화 버튼을 꾹 누르고 6초 뒤에 중지 버튼을 누르면 그냥 6초가 녹화되는 거예요. 그쵸? 뭐 옛날에는 이 필름이라고 하죠. 이 필름 값이 비싸서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돈이 나가기 때문에 NG 내고 이러면 막 욕을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데이터 일려나? 영화에서도 데이터로 쓰나? 일반 가정에서는 다 메모리로 그 저장을 하죠. 그래서 뭐 몇 번이고 다시 찍어도 문제가 없어요.
뭐 6초짜리 만드는데 6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뭐 20초짜리 만드는데도 20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찍어놓고 나중에 쓸만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요만큼만 쓴다든지 이런 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6초짜리를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6초면 거의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용에 따라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가서 편집을 한다는 생각은 최대한 줄이고, 이미 내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딱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일단 분량 확보를 뭐 5시간 해놓고 나중에 편집해서 20분짜리 애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시간을 20분에 맞게 딱딱딱딱딱딱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서도 안 되겠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그냥 감독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콘티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길을 물어봐요. 이렇게 길을 물어보는데 여기 목표 지점 골이 있어요. 골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길을 모르는데 이 안내자 말만 듣고 이 골을 찾아가야 돼. 골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얘가 그냥 대충 쭉 가다가 뭐 대충 돌아서 뭐 한 두어 바퀴 돌다가 뭐 주위를 둘러보면 있을 거다 이러면 한 대 맞아야죠. 이 공짜로 일하면 몰라도 돈 받고 일하는 안내자가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연출도 그냥 이렇게 휙 돌아서 이렇게 샥 뭐 이렇게 슥슥 뭐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지도를 그려주는 게 베스트죠. 지도를 뭐 어디 가는 길, 뭐 골목이 막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가서 뭐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두듯이 이 콘티를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실체화하는 작업이 콘티를 짜는 작업인 거죠. 콘티를 짜는 작업인데, 결국 연출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시나리오예요. 무엇, what은 각본, 어떻게, how가 연출이에요. 쉽게 말해서 각본에서 뺨을 때린다 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연출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뺨을 맞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캐릭터가 뺨을 막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앵글을 당겨 잡아서 캐릭터 전신 풀샷으로 얘가 있는데 얘가 싸다구를 날려 이런 식으로 할지, 클로즈업으로 잡을지, 아니면 하늘에서 찍은 앵글이야. 이렇게 있고 다리, 지금 제 그리는 걸 보면 알겠지만 그림을 못 그리면 굉장히 전달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출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막 엄청나게 잘 그리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정도의 그런 구분이 되는 정도의 그림은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클로즈업으로 할지, 이렇게 풀샷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이렇게 하늘 위에서 보여줄지, 아니면 밑에서 찍은 각도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밑에서 찍는 이 위에서 보는 거를 훅항이라고 해요. 훅항. 이 반대로 밑에서 보는 앵글을 아우리라고 해요. 아우리. 밑에서 있는데 놈이 받아라 싸다구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뺨을 때린다는 이미 각본에서 정해졌어요. 이건 뭐 안 때릴 수가 없어. 무조건 때려야 돼. 그런데 이 때리는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때릴 것인가는 연출에서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각본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연출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뺨을 때린다고 돼 있는데 뭐 뺨을 그냥 찰싹 이렇게 때릴지 완전 풀스윙으로 때릴지 그거는 연출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각본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이 때린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때리는 거냐 물어보고 각본이 뭐 아 이건 풀스윙입니다 이러면 오케이 바리 이러면 이제 풀스윙으로 다시 연출을 짜는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이제 풀스윙으로 때리는데 어떻게 보여줄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연출의 일이에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뭐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경이 날라오고 그냥 효과음으로만 짝 소리가 나고 안경이 날라오는 효과음만으로도 뺨을 때린다는 거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바닥에 뭐 피가 틱 묻는다든지 세게 때려서 입술이 터져가지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까만 화면에 짝 나는 소리만 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입술에서 뭐 이렇게 피가 흐르는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입술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볼은 어렵다.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볼이 뭐 이렇게 부어 올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연출이고 이게 콘티를 짜는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때리는 씬이라도 때리고 나서 정지 화면으로 뭐 한 10초 정도 세요. 때리고 막 정적이 흐르는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뭐 효과음 같은 것도 뭐 하기 나름이겠죠. 이런 거를 짜는 게 연출의 일인데 사실 뭐 정답이 없어요. 뺨을 때린다를 콘티로 짠 것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다음 중 고르시오. 뭐 답이 없어요. 뭐 연출이 좋았다 나쁘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딱히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만 보면 뭐 연출일이 뭐 굉장히 재밌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나가면 이 때리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때린다로는 좀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걸로 하죠. 이 벽이에요. 벽 여기 있고 여기서 캐릭터가 나와. 캐릭터가 나오는 컷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밑에 배경이 있겠죠. 배경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캐릭터가 올라가겠죠. 캐릭터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위에 다시 이제 요 벽이 올라가는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캐릭터 자체를 이 옆을 잘라서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면 애초에 배경 자체를 그냥 벽이랑 합쳐서 그려도 돼요. 요렇게 그리면 이 캐릭터를 올리면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이 자르는 거를 쿠미라고 해요. 쿠미라고 하고 뭐 쿠미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위에 올리는 벽 있죠? 이거를 북이라고 해요. 북. 이런 것도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의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방법을 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연출은 이해를 하고 있고 상황에 알맞는 거를 골라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벽에서 나온다를 뭐 이것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가 벽이야. 여기가 캐릭터. 여기서 나온다. 이건 정면에서 본 시점이겠죠. 정면에서 본 거고 뭐 앵글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고요. 더 로우 앵글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나? 뭐 어쨌거나 뭐 이런 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자세한 이 설계라고 해야 되나? 디자인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뭐 지금 이 벽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배경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작화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작화. 그러면 이걸 작화로 처리했을 때 이점은 무엇이 있고 이걸 배경에서 했을 때 이점은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것도 아셔야 될 거고 또 요즘은 3D랑 흔히 말하는 촬영이죠. 촬영 같은 이런 CG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컷은 보면 카메라가 따라가죠. 이렇게 카메라 뭐 이 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컷에서 요만큼이 더 있어야 돼요. 더 있고 이쪽으로 간다. 빵 캐릭터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보면서 이쪽 프레임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사이즈보다 이 움직이는 만큼 배경이 더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부분도 연출뿐만 아니라 배경이랑 작화진도 이걸 이해하고 이만큼 더 길게 그려야겠죠. 근데 이게 또 이 움직이는 부분을 여기서 하고 있나? 지금 아까보다 엄청 많이 늘어난 게 보이시나요? 이동 거리가 반대로 또 줄여 볼게요.
이번에는 되게 조금만 움직이죠. 뒤에 배경이 거의 안 움직이죠. 살짝 움직이죠. 살짝.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뭐 이만큼 움직여야 할지 아니면 이만큼 움직여야 할지 이런 것도 이 실제로 해보기 전부터 이 자기 머릿속 이미지에서 이게 다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갑자기 눈이 내린다. 뭐 노을빛 가을인데 갑자기 눈이 내려. 그래서 얘가 놀라는 씬이야. 그런데 이 눈을 작화로 할지 아니면 3D에서 할지 아니면 촬영해서 할지 이런 거를 또 연출이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했지만 콘티 짜는 거랑 체크가 있다고 했죠. 체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체크하는 건데 이 연출이 콘티를 짰잖아요. 그러면 그 콘티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작화나 배경이나 촬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거를 연출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됐으면 오케이. 이제 그걸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죠.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이컷 같은 경우에 옆으로 움직여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조금밖에 안 움직여. 그쵸?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안 움직이니까 조금 더 움직여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조금 더는 도대체 얼마만큼이야? 얼마만큼이 조금 더야? 구분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줘야 돼요. 뭐 직접 종이에 프레임을 그려서 뭐 요만큼 더 해달라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지시를 내리던가 아니면 뭐 5cm 더 움직여 달라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줘야 돼요. 이 요리로 말하면 연출은 레시피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레시피를 만드는 작업인데 각본가 있죠. 각본가 시나리오 쓰는 사람 각본가가 감자탕이라고 이미 정해버렸어. 무엇을 할지 무엇을 만들지 감자탕을 만들자 이미 정해졌어요. 그럼 연출은 이 감자탕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감자탕도 이런 감자탕도 있고 저런 감자탕도 있고 감자탕에 뭐 국물을 강조해서 만들지 아니면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하고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되니까 뭐 맛있는 감자탕 이러면 싸대기 맞겠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감자탕이란 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레시피예요.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만들면 뭐 누가 만들건 똑같은 감자탕이 나올 수 있도록 뭐 감자는 뭐 몇 개를 쓰고 설탕은 몇 스푼을 넣고 뭘 하고 뭐 이런 정확한 레시피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콘티죠. 콘티 플러스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이 레시피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이 레시피를 만드는 작업을 그러니까 연출가는 상상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상상만 가지고 감자탕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더 매콤하고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감자탕을 만들자 라는 그런 이미 생각이 정해졌어요. 그럼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레시피를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기가 더 연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매콤한 맛이 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 연출이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일단 감자탕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이 연출은.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직업이 아니고 실제로 밑에서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뭐 작화가 배경 그리는 사람들, 촬영, 뭐 3D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연출도 알맞은 그걸 내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이 사람들이 이 레시피대로 만들어 왔어. 만들어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상상만 가지고 짜낸 레시피니까. 뭐 이 사람이 뭐 내가 새로운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늘부터 집에 가서 감자탕을 한 하루에 100번씩 만들어. 100번씩 직접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레시피가 아니고 상상만 가지고 쓰는 레시피로 이 사람들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직접 이 사람이 만들어 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레시피가 아니라 이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레시피인데, 이 상상이란 것도 결국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상으로 쓰는 거랑 뭐 감자탕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거랑은 수준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 지식이 굉장히 베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상으로 만든 레시피가 무조건 다 상상한 대로 맛이 나올 수는 없어요. 예, 나올 수는 없어요. 실제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면 20분 애니메이션이 보통 한 300컷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나오는데, 적으면 한 250컷, 많으면 350컷, 정말 많으면 뭐 한 400컷까지 나오는데, 리테이크가 보통 한 못해도 100컷은 나와요. 100컷. 정말 많으면 한 절반 이상 리테이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이걸 다 갈아엎는 거 아니고, 이제 고쳐야 할 부분만 조금 고치죠. 예를 들어서 감자탕을 만들어 왔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짜니까 이거를 안 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고치기 위해 뭐 어떤 추가 레시피를 내주겠죠. 이런 추가 레시피를 그냥 리테이크라고 해요. 리테이크 작업이라고 해요. 리테이크 작업인데, 이 리테이크 작업도 이 연출가가 실제로 해보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짜니까 이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본 결과 이렇게 하니까 덜 짜워지더라가 아니라, 상상만으로 또 어떻게 하면 덜 짜워질까를 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이 리테이크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지시를 바탕으로 또 고치고 다시 가져가겠죠. 근데 먹어봤는데 이번엔 또 너무 달아. 그럼 안 달게 하기 위해서 또 상상만으로 추가 레시피를 쓰고 또 만들어 보고 또 하고 또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거를 테이크라고 부르거든요. 테이크. 뭐 영화 쪽에서 일하는 분들 알겠는데, 그냥 첫 번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레시피를 주고 처음 만들어 온 거를 테이크 1이라고 해요. 했는데 맛이 이상해서 한 번 고쳤어. 리테이크 작업을 한 번 거치면 테이크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크 2라는 건 그냥 두 번 작업했다는 뜻이에요. 처음 만들고 한 번 고쳤다. 테이크 3는 한 번 만들고 두 번 고쳤다는 뜻이겠죠. 보통 테이크 2, 3 정도에서 다 끝나는 편이에요. 한 5, 6까지 가는 경우는 이건 애초에 좀 문제가 많았던 것인 경우가 많아요. 고치고 하도 고쳐도 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 테이크를 거치면서 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짜워가지고 뭔 처리를 했더니 이번에는 너무 달아서 이번에는 뭘 했더니 그 다음에는 너무 싱거워지고 점점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연출이 하는 일은 콘티 짜고 체크하고 리테이크 하는 일, 이 정도가 연출이 하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는지를 또 해야 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뭐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게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감독도 결국에 연출을 하는 일인데 아까 말했듯이 연출은 그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가 그냥 모해물이야. 귀여운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남자랑 이런 하렘 스토리를 펼치는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연출을 해도 뭐 가족애라든지 형제의 소중함이라든지 자연 파괴를 뭐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짤 수가 없어요. 하려면 시나리오부터 그렇게 가야죠. 모해물이지만 뭐 자연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돼야지 남자 여자가 그냥 히히덕거리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여주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도 지금 보면 다 원작이 존재해요. 원작. 만화라든지 라이트 노벨이라든지 이런 원작을 바탕으로 사실은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아니고 그냥 각색하는 거거든요. 각색. 그냥 20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그냥 각색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요즘 이 각본이라든가 시나리오는. 그러면 애초에 이 원작 자체가 여기서 이미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이러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전달할 수가 없어요. 시나리오도 그런 걸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오리지널 시나리오 이런 게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각본가한테 네 마음껏 오리지널의 시나리오를 펼쳐봐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써달라라고 그냥 이렇게 오면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 사람이 대신 쓰는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스폰서가 되는 거죠. 스폰서인데 이 사람들도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기보다는 이게 잘 팔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과의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을 하셔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다음에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가족의 관계의 소중함을 말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서는 그런 거를 자신의 생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도 그럴 게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시스템은 그 저번 애니메이터는 왜 가난한가 에서도 이야기했던 작가주의에서 이미 많이 벗어났어요. 작가주의는 그냥 이 작가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작가의 생각을 작가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든다 였는데 이미 그냥 자본에 휘둘린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자본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냥 비즈니스예요. 그냥 사업이에요, 사업. 야, 돈 줄 테니까 일해줘. 응, 알았어. 나는 네가 돈 주면 뭐든지 시키는 건 다 한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상 뭐 거의 지브리랑 초창기 데즈카 오사무 뭐 그런 게 거의 유일했는데 지브리조차도 이미 없어졌고 지브리 같은 게 그래 이런 작가주의의 좋은 예죠. 지브리 작품 나우시카라든지 라퓨타 이런 거는 원작 있죠. 원작 자체가 이미 미야자키 하야오예요. 미야자키 하야오. 아까는 뭐 이런 원작 다른데 요새 잘 나가는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화하는 경우는 랑은 다르죠. 애초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미야자키 하야오 원작을 애니메이션화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야자키 하야오니까 되는 거지 감독이 하는 일이 이런 건 아니에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원작, 각본, 감독, 작화 이거를 전부 다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지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는 일 이꼴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그리고 지브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더해져서 플러스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원래는 토에이에서 일하고 애니메이터로서 일하고 있던 미야자키 하야오였는데, 스즈키 토시오는 당시에 이름이 생각난다. 아니메이주인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애니메이션 잡지에서 편집장인가? 편집부 직원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취재를 하다가 우연찮게 미야자키를 만나게 되고 친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될 놈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잠재력을 스즈키 토시오가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서 야, 나 믿고 따라와 이러면서 얘를 끌고 나와서 이제 지브리를 만든 거죠. 지브리를 만드는데, 만들고 야, 이제 너 감독 시켜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러면서, 야,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돈을 조달해 올게 이러면서 인맥을 써가지고, 뭐 잡지사 편집장이 맞는 것 같아. 한 편집장쯤 돼야 인맥이 있겠죠. 뭐 이런저런 스폰서들이라든지 출판사라든지 뭐 이런 데를 컨택을 해서 이제 나우시카라든지 라퓨타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처음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네임 밸류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스폰서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뭐 이미 돈도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뭐 네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브리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터 작화진에게도 장당 얼마가 아니라 고정급을 지급하는 몇 안 되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스튜디오인데, 그것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대박이 난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뭐 실질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이제 메꿀 수 없으니까, 이제 메꿀 수 없으니까가 아니고 이제 미야자키가 더 이상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없게 되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대박이 나고 그 자본으로 얘들한테 월급을 주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빠지는 순간부터 성립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월급을 줄 수 없게 되고 지브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터는 왜 가난한가라는 저번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토에이도 결국에는 그런 시스템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정리해고를 하게 되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때 노조로 일하면서 이 뭔 소리냐 하게 돼서 자신의 그 이상을 뭐 지브리에서는 뭐 다 고정급으로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토에이도 옛날, 토에이랄까, 옛날 당시 있죠. 그 63 아톰이 나오기 전까지 시대, 그 시대는 고정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하청으로 날리는, 뭐 요만큼만 부탁한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장당 얼마로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아요. 다 고정급으로 받았던 걸로 알아요. 대신 뭐 그만큼 빡세게 굴렸겠죠. 고정으로 일하는 만큼. 여기 어디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됐는데, 이 뒤를 잇는 게 이제 포스트 미야자키라고 불리는 호소다 마모루가 있겠죠. 호소다 마모루. 근데 호소다 마모루 작품도 원작이 호소다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말 그대로 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직업 자체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감독이라는 직업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시나리오라는 직업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 특정 인물의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밀어줄 수 있다면 가능한 거지, 꼭 어느 직업이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거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내가 왜 애니메이션 업계에 들어오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생각이 있으시면 업계로 들어오셔도 그거를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업계가 아니니까요. 그냥 자본에 의해서 부탁받으면 부탁받은 걸 만들어주는 그런 업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고 싶으시면 그냥 직접 만드셔야 돼요. 직접 초창기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했던 별의 목소리처럼 이런 회사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결국 다른 회사에서 부탁받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내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위치에 있는 스폰서가 되면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감독을 잠깐 아직 끝내기 멀었어. 뭐 일단 이건 제쳐두고 뭐 꼭 이런 생각이 안 들어도 나는 연출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 안에 속하더라도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는 사실 자체는 틀림없거든요. 뭐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든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만드는 거니까요. 만들고 그 과정 자체도 사실 뭐 재미는 있어요. 뭐 딱히 뭐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재미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출 있죠. 연출을 연습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일단 연출 괄호 감독 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하나요?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것도 정해진 루트가 없어요. 루트는 없고 제작 진행 애니메이터 출신 뭐 배경 출신 촬영 출신 3D 출신 뭐 다 가능해요. 전부 가능해요.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되는 것도 스튜디오마다 다른데 회사마다 달라요. 이거는 다른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연출 시험을 보는 곳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연출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 인맥도 좀 애매한데 뭐 애매한 게 아니라 뭐 사실 인맥이죠. 뭐 프로듀서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 연출하고 싶어요. 연출 한 번만 시켜주세요. 제가 이번에 한번 콘티 짜봤는데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맥은 아니고 인맥이지. 뭐라고 해야 될까? 어필을 해서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메이저고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애초에 지금 연출이 된 사람들은 연출 한번 시켜주세요 이렇게 쫄라서 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에이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토에이는 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대학을 안 나오면 정사원도 못 되고 그랬는데 못 되고 연출 시험도 못 보고 그런 걸로 알아요. 반면에 데즈카 오사무가 있는 무시프로는 뭐 고졸이든 뭐 중졸이든 상관없이 실력만 있으면 다 받고 누구나 다 연출이 될 수 있었고 뭐 그랬어요. 뭐 결국 그게 뭐 사원의 조각처럼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니메 가이샤 가케 게이즈 뭔가 이미지 보기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가게도인데 이게 무시 프로덕션이에요. 무시 프로덕션 데즈카 오사무가 있던 무시 프로덕션인데 여기서 나온 게 매드하우스
유명하죠. 샤프트도 여기서 나왔고요. 스튜디오 라이브, 캐럿브, 이마징, 그루프텍, APPP, 선라이즈도 여기서 나왔고, 나카무라 프로덕션, 무시프로, 새로운 무시프로죠. 도산되고 나서 생긴 무시프로, 데즈카 프로덕션, 교토 애니메이션, 교애니도 결국은 무시프로 하청하다가 나중에 된 그쪽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이거는 그 누구냐 하루히 하던 그 감독 있죠. 그 사람이 세운 그거고요. 이쪽도 있고 선라이즈에서 또 본즈가 나오고 브릿지, 캐로로라든지 쓰리몬 하던 브릿지, 그리고 망글로브, 스튜디오 딘 이런 게 생기고 다크랑케 생기고 본즈에서 키네마 토라스 최근에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유리유리가 아니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튼 그런 걸 하고 매드하우스에서 트라이앵글 스태프, 노마트, 바셀, OLM은 포켓몬 같은 걸로 유명하죠. 이 정도가 다 무시프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A1 픽처는 독립돼 있죠. 이건 그냥 소니 계열사예요. 소니가 우리 소니 자본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얘들한테 일을 맡기니까 영 시원치 않더라.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만들자 해서 만든 게 A1 픽처예요. 그리고 그 결과 기똥차게 부려먹어서 자살을 하게 됐죠. 가이낙스 같은 경우도 다이콘 필름이라는 대학교 애니메이션 동호회 같은 데서 뭉친 사람들이 시작한 거니까 이것도 좀 독립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가 토에이에서 나온 게 동화공방 이렇게 이어지고요. 스튜디오 연도시, 지브리 다 토에이에서 나온 거고, 타츠노코 프로도 굉장히 많죠. 이 정도 타츠노코 프로죠. 삐에로, 최근 오소마츠쿤이라든지 뭐 블리치, 나루토 뭐 이런 거 하는 삐에로가 있고, 프로덕션 IG, 지백, MSC, 뮤트 스튜디오, 트란스아츠, 또 이름 유명한 데가 실버링크 뭐 이런 데도 있고, 프론트라인, 잭시스, 블랭크, 라인 필, AIC는 뭐 다 AIC 계열이죠. 이 정도 뭐 전부 다 타츠노코 포로에서 나온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선배, 후배, 아는 사람, 사장끼리 친구고 뭐 그냥 이런 동네예요. 그런데 뭐 하다가 갑자기 넘어갔지? 그렇기 때문에 무시 프로에서 뻗어난 회사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딱히 뭐 대학을 안 나와도 능력만 있으면 인정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학을 안 나오면 연출 시험도 못 본다 뭐 이런 거를 이어받은 회사는 사실 없을 거예요.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출이 되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연출이 되고 싶으면 연출을 잘하면 돼요. 연출을 잘하면 되고, 연출을 잘해서 제가 한번 콘티를 짰는데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감독이 봤더니 이 친구 그냥 커피나 나르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잘하는데? 이러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연출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 연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조금 설명드릴까 하는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분들에게 그냥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그냥 소개해 드릴까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직접 생각하거나 찾아보거나 다른데 물어보거나 하시면 되겠죠.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그냥 그림을 잘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된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달리기를 많이 해봐야 한다. 그러면 연출이 하는 일이 콘티 짜는 거랑
이제 체크하는 거라고 했죠. 이 솔직히 체크는 이 여러 명이서 뭐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직접 만들어 보고 체크를 해보지 않는 이상 하다못해 혼자서라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직접 만들어 보고 직접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건 넘어두고, 그럼 콘티 짜는 방법. 콘티를 잘 짜면은 사실 연출을 잘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반쯤은 맞는 말이죠. 반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콘티를 잘 짜려면 콘티를 많이 짜봐야 돼요. 콘티를 많이 짜봐야 되는데 콘티는 한글로 치면 나오나? 콘티 용지. 그냥 한글로 쳐도 나오네요. 콘티 용지. 뭐 이런 데서 대충 아무거나 회사마다 다른데 대충 하나 구해서 받으시고 콘티 용지를 인쇄하신 다음에 뭐 디지털도 좋겠죠? 일단 콘티 짜는 법, 용지 준비. 그리고 지금 보면 콘티집에 나온 작품들이 있어요. 콘티집. 지브리 작품은 아마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다 나와 있고 토블로레라 시리즈 이런 것도 콘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콘티집 얼마 하지? 한 2만원 하려나? 2만원 하려나? 뭐 그냥 교과서 산다는 셈 치고 콘티집을 하나 사세요. 하나 사고 보지 마세요. 일단 나도 콘티집을 사고 창고에 넣어둬요. 넣어둬. 그리고 이 콘티집, 예를 들어서 내가 라퓨타 콘티집을 샀다. 그러면 라퓨타 DVD를 사요. DVD를 사고 라퓨타를 보면서 이제 콘티를 짜봐요. 콘티를. 원래는 아까도 했지만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들을 콘티로 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 눈으로 삥 레이저 라퓨타를 봐요. 라퓨타를 직접 보고 그거를 콘티로 잡아요. 뭐 실질적으로는 더 간단하겠죠.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속에 떠다니는 이미지를 콘티로 짜는 것보다 실제로 보이는 거를 콘티로 짜는 거니까 훨씬 쉬울 거예요. 라퓨타 DVD를 사서 라퓨타를 보고 콘티를 짜봐요. 뭐 라퓨타에서 그 유명한 씬 있죠? 하늘에서 아가씨가 뭐 이렇게 양갈래머리에 손 곱게 모으고 치마를 펄럭이면서 내려오죠.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뭐 이런 곳일 거예요. 이런 곳에서 파즈가 이렇게 봤죠. 이렇게 받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을 보고 과연 콘티는 어떻게 돼 있을까? 뭐 캐릭터가 이렇게 내려옴 어떻게 돼 있음 뭐 이렇게 써 있고 뭐 어떻게 돼 있을지를 장면을 보고 콘티를 직접 짜봐요. 직접 짜보고 나서 이제 창고에 넣어뒀던 콘티집을 꺼내서 정답풀이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물론 정답풀이라고는 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콘티 뭐 연출에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짠 콘티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아직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단계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짜는가를 보고 배우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뭐 이 콘티집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모범 답안 중 하나일 수는 있어요. 하나일 수 있다고 해도 뭐 미야자키 선생님의 콘티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것만 그대로 흡수하셔도 대부분 흡수하고 콘티를 짠 다음에 제가 콘티를 짠데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거진 다 이제 먹힐 거예요. 아니 이 친구 미야자키 하야오를 그냥 흡수했을 뿐이군. 자네는 개성이 없어. 이렇게 걷어낼 사람은 없어요. 애초에 연출 자체란 일은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한 인간이라고 해도 그거는 굉장한 능력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콘티를 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화를 보고 콘티를 짜보든지 드라마를 보고 콘티를 짜보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연습을 하시면 이 콘티 짜는 실력이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출뿐만 아니라 이 애니메이터 업계를 지배하는 뭐 작화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주로 저한테 진로 상담하는 친구들은 고 뭐 1, 3학년이 많은데, 뭐 학교를 어디를 가야 할지 이런 거는 물어보고,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나요? 지금 애니메이션을 친구들이랑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 하나도 없어요.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런 건 아니고 뭐 대학은 가나요? 이 대학이 좋나요? 뭐 어디 회사는 그 입사 시험으로 뭘 보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뭐 제가 그 회사에 다니던 게 아니면 알 방법조차 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한 가이낙스 있죠? 가이낙스 다이콘. 다이콘 영어로 칠까요? 다이콘. 이게 그 가이나의 시작이 되는 안노라든지 사람들이 대학교 다닐 때 모여서 만든 그 이벤트인데, 다이콘 3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의 오프닝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죠. 아까도 그 애니메이션 회사 족보 있죠? 족보에도 나왔지만 가이낙스는 뭐 어디 출신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시작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 멤버 중에서는 뭐 다른 회사에 뭐 알바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완전 초짜는 아니지만, 물론 초짜도 있어요. 초짜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덕후들이 대부분인데, 이 덕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관심이 많고 조사를 해서 이제 직접 만들게 된 거죠. 뭐 입사광 이런 것도 훌륭하고, 배경 류하이 이런 거 기본돼 있고, 이타노 서커스 막 이런 것도 나올 텐데, 결국 아마추어도 얼마든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1인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된 그런 작품이지만, 시로바코 보셨으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선후배죠. 선후배 에마라든지 미야모리도 있고 3D 하는 친구랑 뭐 성우지망생 친구인데, 고등학교 성후배가 애니메이션 동아리죠. 동아리에서 그 먼 시치 후쿠진 애니메이션을 만들잖아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미야모리 뭐 이런 애들도 하는데 여러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게 학교 내에서도 뭐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면 뭐 이런 설비들을 다 제공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뭐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지금도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애니메이션 동아리 뭐 5명 모이면 용돈 조금씩 모아서 하면 그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시로바코에 나오는 개들처럼, 물론 뭐 그 무슨 시치후쿠진 퀄리티는 굉장히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일단 만들어 본다는 그 경험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대학은 어디 갈까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고 지금 친구들이랑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거를 질문해 주셨으면 해요. 연출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얼마든지 남겨주세요.